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는 우물박 개구리 외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킬러입니다. 네, 고정 게스트 버십니다. 팟캐스트의 목소리로만 만나 뵙다가 네네네. 이렇게 저희가 네. 팟캐스트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나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나씩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네. 영상으로 찾아뵙고자 저희가 특별히 우물박 개구리 외전을 준비했습니다. 네, 뭐 유튜브 컨텐츠로 찾아뵙는 거죠 이제. 네. 그럼요. 이 외모 감당할 수 있겠나요? 외모요? 왜? 왜요? 감당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네네. 지금 혹시나 팟캐스트 우물박 개구리를 청취하고 계셨다가 저희 얼굴을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에게는 심히 죄송하다고 먼저 사과를 드리면서 너무 죄송하죠. 저희가 이제 2020년 4월부터 한번 시작해 보는데 네네네. 사실 이번 주 토요일이 저희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설립 기념일이에요. 수립. 그렇죠. 수립 기념일이죠. 네네네. 기념일인데 원래 저희가 작년에 2019년에 이 컨텐츠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한번 했었죠. 네, 전에. 다뤘죠. 네,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 이번 주 토요일 4월 11일을 맞아서 네. 저희가 한번 외전으로서 첫 방송에 한번 영상으로 한번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네. 싶어가지고 한번 시작해 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때 방송에는 번님께서 참여를 하지 못하셨어요. 없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일하러 가가지고 그때 없었는데 도망갔지. 아닙니다. 도망갔지. 도망이라뇨. 아닙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번 가보려고요. 네. 그렇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기념일이 네네네. 이때까지 아무 말도 없다가 100년이 지금 지났잖아요. 네. 그렇죠.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 왜 바뀌었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우리도 한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 네.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첫 번째로 원래는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뀐 거지 그렇게? 네. 4월 13일이었는데 작년 2019년에 네. 4월 11일로 다시 이제 변경을 했죠. 작년에 바뀌었군요. 네, 작년에 그렇죠. 바뀌었죠. 네, 작년에 바뀌었죠. 네. 학술 심포지엄을 거쳐서 네. 우리 정부에서 작년부터 4월 11일로 바꿨는데 네. 왜 바뀌었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1919년 3.1 운동이 딱 일어나고 나서 네.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1932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32년도에. 32년도에 일어나죠. 그게 바로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의 의거입니다. 우리가 흔히 도시락 폭탄으로 잘 알고 있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4월 29일 날 윤봉길 의사께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일왕의 생일 축하를 위해 상해 시가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네. 시가 행진을 마치고 홍커우 공원으로 일본군들이 쫙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지휘부를 향해서 폭탄을 장렬하게 던지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난 거죠. 난리 나죠. 난리가 나죠. 그렇죠. 자기 네. 대빵인데. 큰일 납니다. 이거 난리가 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해 일본 총영사관의 경찰들이 임시정부 사무실을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나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해서 임시정부 관련 문서들이 대량 압수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임시정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한일 관계 자료집을 이제 일본이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은 그 우리나라 임시정부의 한일 관계사 자료집을 가지고 조선민족운동영감이라는 책을 만들어요. 영감이란 게 어떤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네. 조선민족 그 운동영감이라고 제가 그걸 이제 제가 원래 그 파일로 가지고 있었던 네네네. 국사편찬위원회 가시면 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책인데 제가 가져왔어요. 그때 날짜별로 쫙 있었던 일들을 임시정부 혹은 뭐 대한민국의 그 독립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게 주요 사건 그래가지고 다 이게 정리를 있구나. 해놓은 거예요. 네. 일본이 우리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책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죠. 일본이 정리한 것이다. 일본이 한 거죠. 네네네. 중요하니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결국 그거죠. 지금 현재 경찰들이
조직 폭력배들 계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그것처럼 일본도 우리나라의 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독립운동과 민족 그렇죠. 운동에 네. 대한 그걸 리스트업 한 거예요. 블랙리스트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관리를 하겠다. 정리를 쫙 해놓은 거지. 네네네. 그런데 그때 한일 관계사 사료집이라는 그 우리 임시정부 자료에서 네. 4월 13일을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기록을 발견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일본이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을 그 날짜로 본인들이 기록을 하게 되죠.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일단은 기록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45년도에 드디어 광복을 맞이합니다. 네. 그렇죠.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임시정부의 요인들의 중요한 문서들도 네. 사실은 많이 없어져요. 6.25가 발생했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 통해 많은 임시정부 요인들께서 그 자료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갓 광복되고 6.25가 벌어지고 나니까 이 수많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죠. 전쟁통에 그 정리할 그게 없지.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었던 국사편찬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네. 정리하고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일제치하 36년사라는 기록물이죠. 아, 네. 그러니까 일제치하 36년사라는 기록물을 토대로 1989년 바로 12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4월 13일로 결정해서 네. 이때까지 우리가 그 그렇게 기념일로서 알고 보내고 네, 있었던 진행해왔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 수교를 많이 했다고. 네. 당연히 그때는 이제 뭐 중국과 네. 수교를 할 입장이 아니죠. 대만도 일본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중국은 또 공산주의이기 예. 그렇지. 때문에 우리나라 남한 쪽하고는 또 안 그렇습니다. 맞았지 또. 네. 그러다가 우리가 중국과 수교를 시작하게 되면서 네네네네. 중국에 있던 다양한 기록물들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된 거죠. 아,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 전까지 맞네. 그래서 그렇죠. 그 볼 수가 없었. 볼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렇네. 이게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교를 한 게 90년대 이후거든요. 예. 아, 그거밖에 안 됐어요. 90년대 이후였구나. 그렇죠. 아. 그 왜냐하면 70년대쯤에 중국과 미국이 70년대 후반에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해요. 아.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10여 년 후에 이제 중국과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하게 먼저 됐고, 이제 네. 하고 어느 정도 자리 그때 잡고. 대표적인 게 미국과 중국의 핑퐁 외교 아.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임시정부 수립일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획득하게 되고 학계에서 이제 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아, 이제 다시 재정립을 한번 해야 될 때가 됐네. 때가 된 정보가 생겼으니까 다른 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다가 바로 2018년 3월 26일 임시정부 수립 제99주년 기념으로 학술 심포지엄이 열리게 됩니다. 아, 2018년도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어요. 그 얼마 안 됐죠. 심포지엄이. 네. 네. 2년 전이네. 2년 전. 그렇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나온 학술 회의를 거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학계의 의견을 존중. 그렇게 해서 2019년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변경하게 된 것이죠. 아, 그러면 그 변경한 근거가 뭐 명확하게 어떤 자료가 있었나요? 거기에서 수많은 자료들이 많이 나왔고 네. 기존의 우리 독립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기존의 4월 11일 날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는 증거들도 많이 아, 그런 쏟아져 자료들이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리고 4월 11일이 바로 우리 임시정부에서 의정원을 개최한 다음에 11일 날 드디어 우리가 그걸 발표하거든요. 아. 임시 그 정부의 헌법을. 수립했다라는 네, 거를 그렇습니다. 네, 그때 발표했구나.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드디어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변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11일 날 완전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또 완벽하게 나오게 되고. 확실히 자료가 갖춰져야 그죠. 정보력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은 4월 11일 날 이게 1919년 4월 11일 날 네네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렇게 탁 수립이 됐다는 건 4월 10일 날 이미 이제 그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들이 모여가지고 도모가 있었겠지. 헌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헌법을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국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라 이름을 먼저 정해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게 정해진다는 건데 네네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사실 뭐 대한 제국 시기에 맞아요. 조선이 있다가 고종 황제 때 대한 제국으로 제국으로 바뀌었다가 됐었죠. 네. 우리가 일제에 아주 그 치욕스러운 네. 국권 피탈을 당하면서 네네네. 나라 잃는 서러움이 탁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나라 이름을 뭐로 할까?
굉장한 논의가 그때 벌어졌던 거죠. 네네네. 당연하죠. 그때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주장하신 분이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굉장한 분이 주장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창 신서구 선생님이십니다. 아 신서구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신서구 선생님이 대한민국으로 하자, 대한으로 하자, 대한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원래 이제 근데 신서구 선생님과 여운형 선생 같은 분들은 여운형 선생님. 원래 서로 친분도 있고 네. 활동을 함께 하신 분인데 네, 네, 네. 여운형 선생님이 잠깐 반대하셨어요. 뭐 때문에 반대하셨었나요? 대한으로 망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다시 대한이라는 걸로 이름을 또 한다고. 네네, 쓰느냐라고 그렇죠. 이름을 나오게 네, 되죠. 네. 그러니까 그때 신서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다시 흥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국호가 결정되게 돼요. 그러니까 제국하고 민국의 느낌도 엄청난 차이가 좀 있는 것 당연히 같아요. 다르죠. 네. 민자라는 게 의미하는 네. 게 또 있으니까. 네. 그 당시에 여담이지만 마지막으로 네. 이제 뭐 다 얘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네. 신서구 선생님이 누구냐면 그 당시 조선일보 사장님이에요. 여기서 더 한 가지 첨부하자면 네. 25살이요. 25살이었어요. 야,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25살에 우리는 뭐였죠? 군대에 잡혀가. 네. 그 당시 1924년에 경영난을 겪고 있던 조선일보를 그 당시 85,000원에 인수를 하셔가지고 그 당시 85,000원. 야. 이 신서구 선생님 이후로 또 사장이 되시는 분이 네. 그 유명한 안재홍 선생님. 안재홍 씨. 왜냐하면 안재홍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 네, 신채호 선생님. 네. 에게 그 조선 상고사 조선상사 그렇죠. 받아가지고 우리 팟캐스트 했던 거. 네. 거기에서 조선일보에 실어서 나중에 이게 책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게재를 원래 상고사가 그죠 신문에 예, 되다가 그렇죠. 그게 책으로 엮인 게 그렇습니다. 상고사라고 네, 네, 그때 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안재홍 선생님까지 조선일보의 사장이었지만 죄송합니다. 1930년대 들어가지고 조선일보가 다른 분한테 넘어가요. 지금까지도 그 집안이 조선일보의 사장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온양방 씨였던 방응모라는 분에게 넘어가죠. 굉장히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온양방 씨의 방응모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온양방 씨 방응모 같은 집안이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동학의 3대 교주셨던 네. 손병희 선생님의 사위 아닙니까? 네. 그리고 3.1 운동을 주도하셨던 분이고 네.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대사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야기를 안 하죠. 위험하죠. 네. 여기까지. 그거 더 이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바로 변경 비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네. 무엇보다 작년에 우리 번님이 이 녹음에 함께 하지 없었다. 못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함께 하는 자리로 다시 한번 보자. 오늘 또 좋은 공부 지금 그렇습니다. 한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 팟캐스트 우물박 개구리의 네. 2019년도 2019년도 몇 회차였죠 그게? 빨리 검색해 주세요. 그거는 제가 자막으로 따라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체 많아서 저희가 막 거의 190편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이제 200회 특집 해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는. 네. 이거 특징은 그거예요. 신성우 선생은 25살이었다. 그러니까 나는 네 아무튼 뭐 네네네. 굉장히 위대하신 저는 사실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뿐만 아니라 네. 대한 독립을 이루셨던 모든 위대하신 희생하신 우리 민족의 영웅들께 그 항상 33인의 모든 분이죠. 33인뿐만 네. 그렇죠. 아니라 네네. 모든 분들이죠. 해외에서 활동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분들도 계시죠. 모든 우리 독립운동가 영웅들께 항상 제가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걷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제발 우리 이 영상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그 마음을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물박 개구리 외전 첫 편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우물박 개구리 외전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물박 개구리뿐만 아니라 저희 유튜브 채널까지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까지 까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팟캐스트가 댓글로 소통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유튜브에서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뭐 여러 가지 토의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저도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좋죠. 자, 마무리하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항상 팟캐스트에서 마무리하듯이 유튜브에도 다 같이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4월 되시고 헌법 전문에 나오듯이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4월 19일은 대한민국 민주 정신을 있게 한 4.19 혁명이 있던 날입니다. 모두 뜻깊은 4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